네, 안녕하세요. 올라버가 NFL 김민준. 유지경입니다. 네, 애틀랜타 펠컨스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볼 차례인데, 이제 류지혁 PD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화면이 없습니다. 이제 그 밝기가 조금 낮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여드리기는 좀 미관상 좋지 않다라는 이제 류지혁 PD의 판단인데, 저만 이제 캠을 켜고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뭐 회사에 좀 출근을 며칠 했더니 뭐 맞았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많고 아이고, 뭐 좀 이제 많이 부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예, 저도 뭐 약 먹고 이제 치료를 하고 있는 과정이긴 한데 예, 뭐 이번 주 녹화는 예, 좀 부득이하게 이렇게 좀 화면을 가린 채로 예, 하는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펠컨스에 대해서 얘기를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아서 스미스 감독이 이제 지난 시즌 결국 이제 마지막으로 지휘봉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사실 이제 2021년으로 돌아보면 아서 스미스 감독을 이제 데리고 와서 멜 라이언 그리고 이제 마커스 바리오타 그리고 이제 데스몬드 리더까지 이제 주전 쿼터백이 계속해서 좀 바뀌는 그런 이제 모양새들이 있었는데 3년 동안의 성적이 결국 뭐 계속해서 7승 10패로 마무리가 됐거든요. 이게 뭐 바닥은 아니지만 사실은 이제 5할이 안 되는 승률이기 때문에 아쉬움이 계속해서 좀 있었던 펠컨스였고 결국 예전에 이제 펠컨스의 코칭 스태프로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 댄퀸 감독이 떠난 이후에 대행까지 맡았었던 라임 모리스가 3년 동안 이제 램스의 디펜시브 코디네이터로 있다가 다시 펠컨스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쿼터백처럼 이제 팀의 핵심이 되는 포지션은 가급적 바뀌지 않고 음, 예, 팀 성적은 좀 밑에 내려가 있었다면 이제 조금씩 우상향을 하는 게 이제 좋은 모양새인데 이제 그 반대로 된 셈이죠. 예, 음, 쿼터백은 계속 바뀌고 성적은 제자리 걸음이고. 네, 그러니까 뭐 결국에는 뭐 아서 스미스 감독이 자리를 유지할 명분이 좀 없었다. 예,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라인 모리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좀 부연 설명을 더 해드리자면 사실 이 사람이 이제 NFL 감독을 처음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예, 좀 시계를 과거로 돌려보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그러니까 당시 30대 초반이라는 굉장히 젊은 나이에 템파베이의 감독 기회를 이제 받았었던 라인 모리스였는데 그 당시에 이제 17승 31패라는 저조한 성적을 내고 결국에는 뭐 좀 불명예 퇴진을 했다고 봐야겠죠. 네, 그래서 라인 모리스도 이후에 뭐 다시 뭐 코치로 조금 한 단계 내려가면서 뭐 나름 또 개인의 성장을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제 한 10년이 훌쩍 넘은 시간이 지나서 예, 인생의 이제 두 번째 찬스를 잡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즌에 이제 펠컨스가 플레이오프에 탈락을 하면서 아직까지 데스몬드 리더가 주전 쿼터백감은 아니다라는 이제 좀 결론을 내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펠컨스가 이 카디널스랑 트레이드를 하면서 데스몬드 리더를 보내고 그리고 이제 리시버 론데일 모어를 받아왔는데 거기다가 이제 커크 커즌스를 FA로 4년 1억 8천만 달러를 주고 영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기서 주전 쿼터백에 대한 이제 교통 정리가 다 끝났다라고 사실 생각을 했습니다. 뭐 이게 커즌스의 어떤 그 지난 시즌의 부상이라던가 사실은 이제 그 매년 말씀드리는 못하는 애들 중에 제일 잘하는 애들 중에 좀 이제 하위권에 있는 그런 어떤 퍼포먼스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모습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게 뭐 좀 과한금액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비판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커즌스가 가능성이 있는 쿼터백이라기보다는 이제는 이 황혼기에 다다른 나이잖아요. 이제 저랑 동갑이니까. 커즌스가 이제 나이가 적지 않기 때문에 이 선수가 우상향을 한다라기보다는 우하향을 할 가능성이 높은 선수람을 감안을 하면은 최근에 이제 쿼터백 몸값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고는 하더라도 좀 비싸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법도 한데 어쨌든 커즌스를 영입을 한 건 저는 굉장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그 이후의 행보가 문제인 거죠. 음. 뭐 그 이후의 행보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뒤에 이야기를 더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이제 커전스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면 어 물론 지난 시즌에 이제 부상으로 시즌을 조기 마감하기는 했지만
펠컨스는 아마 2022 시즌에 커즌스에 좀 높은 평가를 했던 것 같아요. 예, 당시에 4,500 패싱 야드도 넘겼고, 뭐 커즌스가 약간 뭐 클러치 상황에서 좀 약한 것이 아니냐 하는 뭐 이미지가 있는 것과는 별개로 2022 시즌에 또 게임 위닝 드라이브를 8번이나 만들어내면서 팀을 이제 정규 시즌에서 13승 4패까지 이끌었던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펠컨스가 지금 뭐 당장 우승에 이제 도전하기는 좀 어려운 전력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1차적으로는 플레이오프에 좀 꾸준히 진출할 수 있는 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정도의 목표에는 커즌스는 뭐 충분히 그 기대에 좀 부합할 수 있는 선수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좀 개인적으로 들었고 또 지금 이제 펠컨스의 어떤 뎁스 차트, 그다음 로스터 구성을 보면 러닝백과 오펜시브 라인 쪽에 좀 특장점이 있는 뭐 팀이라고 좀 분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음. 이러한 장점들이 이 커크 커즌스의 어떤 플레이 스타일, 또 장점 이런 것과 또 좋은 시너지를 낼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까지는 좀 펠컨스가 충분히 해볼 만한 투자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사실 했었습니다. 사실 이제 지난 시즌의 펠컨스를 생각해 보면 물론 이제 이 코칭 스텝이 바뀌었으니까 스kim 자체도 좀 바뀌겠지만 어쨌든 지난 시즌에 이 펠컨스가 데스몬드 리더를 세워놓고 플레이 액션을 좀 많이 사용을 하는 그런 이제 팀이었는데 공격 전개 자체는 굉장히 좀 원활하지는 않았었거든요. 다만 이제 커크 커즌스가 그 자리에 들어갔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봤을 때는 커크 커즌스가 또 이제 플레이 액션 쪽에서 굉장히 좀 좋은 퍼포먼스를 많이 냈던 선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공격적인 어떤 그 퍼포먼스가 훨씬 더 올라갈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예상이 충분히 좀 가능한 그런 부분이고 더군다나 이제 드레이크 런던이라든지 카일 피츠 이런 이제 장신 리시버들이 또 있는 이 펠컨스이기 때문에 커즌스의 패스 정확도나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지난 시즌에 비해서 좀 비약적으로 이제 공격 지표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여기까지 좋았는데 그 이후에 일어났던 개 큰 사건 마이클 페닉스 주니어 선수를 애틀랜타가 이제 1라운드 전체 8번으로 지명을 합니다. 이게 뭐 모두가 놀랐죠. 저희도 놀랐고 허크 커즌스는 이제 뭐 깜짝 놀랐을 거고 이건 아마 마이클 페닉스 주니어 본인도 굉장히 많이 놀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음, 그 아마 마이클 페닉스 주니어가 제가 기억하는 것이 맞다면 그 드래프트 현장에 오지 않고 집에서 이제 가족 및 뭐 지인들과 이제 그 드래프트 방송을 보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이제 집에 달려 있는 이제 카메라를 연결해서 그 리액션을 좀 보여줬던 기억이 나는데 뭐 저희가 이런 배경을 알고 봐서 그런지 좋긴 좋은데 어딘가 좀 떨떠름한 뭐 좀 복합적인 감정이 드는 듯한 좀 표정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일단 높은 순번에 뽑힌 건 좋은데 내가 당장 주전에 뛸 수 있는 팀이 아닌데? 라는 생각을 아마 마페즈 본인도 좀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뒤에서 더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사실 펠컨스가 이제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8번 픽에서 엣지 러셔를 뽑을 것이라는 예상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맞아요. 팀의 이제 가장 약점인 포지션이라고 이제 불렸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이제 드래프트 당일에 이제 흘러가는 움직임을 살펴보면 앞선 1번에서 7번까지 이제 모두 공격 포지션 선수들이 뽑혔기 때문에 펠컨스가 엣지 러셔를 뽑을 의지만 있었다면 자신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엣지 러셔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에 또 위치를 하기도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이클 페닉스 주니어, 그러니까 이 워싱턴 대학 출신의 이제 쿼터백을 뽑았다는 것이 정말 뭐 이 드래프트 전체 어떤 스토리 라인에서 가장 좀 충격적인 소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실 이제 아무리 좀 좋게 해석을 하려고 하고 어 이걸 납득을 좀 해보려고 해도 이게 잘 납득이 안 되는 움직임이죠. 이게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현실적인 어떤 그 모델로 생각을 해보자면 물론 이제 커크 커즌스가 에런 로저스는 아니지만 이 그린베이 패커스가 에런 로저스가 한창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때 1라운드 픽으로 이제 조던 러브 선수를 뽑아서 그때 이제 한번 논란이 된 적이 있었죠. 그런 부분을 좀 현실적으로 좀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조금 더 이제 마이클 페닉스 주니어에게 어, 준비할 시간을 많이 주고
커크 커즌스를 쓰다가 우리는 이제 때가 되면 마이클 페닉스 주니어로 교체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것도 잘 납득은 안 가긴 하지만 그래도 이해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글쎄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린베이 패커스와는 좀 상황이 많이 다르죠. 일단은 커크 커즌스가 기존에 있던 쿼터백도 아니고 새롭게 장기 계약을 주고 데려온 주전 쿼터백임을 감안을 하면 글쎄요, 커크 커즌스에게 이제 스킬 플레이어를 하나 더 붙여주는 게 맞지 않았나. 그리고 키매니지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지금 이제 수비 쪽의 뎁스가 워낙 약하고 최근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이제 엣지 러셔에 대한 이제 갈증이 있었던 패컨스였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이제 이 픽으로 이제 엣지 러셔를 지명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조금 글쎄요, 좀 이해가 잘 가지 않는 픽이다,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겠죠. 음. 그러니까 베테랑 쿼터백에게 많은 돈을 지불했다는 것은 그게 커즌스든 뭐 누구든 간에 이 선수의 계약 기간 내에 당장 성적을 내겠다는 뭐 의도를 밝힌 거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예, 그리고 음, 커즌스의 나이를 감안하면 올해가 가장 좋을 가능성이 높고 이제 계약 뒤로 가면서는 이제 조금씩 내려갈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음, 커즌스의 4년 동안 올해가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올해 우리 팀도 가장 최고의 전력을 갖추기 위해서 주어진 조건 하에서 모든 투자를 하는 것이 맞다. 라는 명제로 생각을 해본다면 음, 이 소중한 드래프트 1라운드 픽을 올해 기준 백업 쿼터백에게 쓰는 것이 맞느냐? 네, 음, 이 얘기를 좀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뭐 마이클 페닉스 주니어가 이제 나중에 정말 좋은 쿼터백, 그다음에 뭐 펠컨스의 주전 뭐 프랜차이즈 쿼터백으로 오랜 기간 머무르면서 팀의 좋은 모습을 뭐 남기고 뭐 벤 라이언의 후계자가 되고 뭐 이럴 가능성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네, 음, 그거는 다른 문제고 당장 이번 시즌 생각하면 그냥 백업 쿼터백의 1라운드 픽을 쓴 거밖에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렇,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펠컨스 구단도 좀 해명을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들고 정말 펠컨스가 이 마이클 페닉스 주니어의 어떤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좀 높은 뭐 자신감, 확신이 있었다면 사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8번에서 마이클 페닉스 주니어를 뽑을 가능성이 훨씬 높았거든요. 물론 뭐 드래프트라는 것이 기습적인 트레이드도 있다 보니까 뭐 100%뭐 우리가 이 선수를 뽑을 수 있다라는 거는 없지만 음, 전체적인 이제 선수들에 대한 평가와 펠컨스의 이제 픽 순서, 그다음에 이제 쿼터백이 필요한 팀들의 리스트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페닉스 주니어를 자신들이 큰 이슈가 없다면 뽑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예, 음, 애초에 그런 거에 대한 확실한 뭐 생각과 뭐 플랜이 있었다면 그럼 커즌스를 사지 않는 것도 방법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저는 마이클 페이스 주니어 선수에 대한 뭐 평가 절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네, 펠컨스의 이 움직임에 대한 좀 비판을 하고 싶은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커즈스든 음, 페닉스든 다 좋고 합리적이고 뭐 나름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뭐 선택지지만 두 개를 같이 쓰는 거는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어, 답과 가까워 보이는 것이 두 개 있다고 해서 단일 정답인 문제에서 답을 두 개를 내면 이거는 무조건 틀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사실 애틀랜타 펠컨스가 지금 캡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좋은 선수들을 영입을 하는 것도 어렵고 기존에 있던 선수들이랑 연장 계약을 이제 맺지도 못한 그런 이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한다면 마페주를 지명을 하고 뭐 커즌스를 안 내려오든지 커즌스를 데려왔으면 마페주를 안 뽑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게 맞았다라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이게 거기다가 이제 커즌스가 새로 합류해서 새 팀에서 처음으로 시즌을 맞는데 이게 커즌스랑 상의도 안 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커즌스 입장에서는 어 처음부터 좀 안 맞는데 약간 뭔가 이제 새롭게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는데 데이트를 몇 번 해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일단 만나기로 했어. 근데 어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음.
음, 그리고 이제 뭐 아까 조던 러브의 뭐 모델 이런 것들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조던 러브는 이제 굉장히 어린 나이에 NFL 무대에 입성한 쿼터백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죠. 뭐 사실상 4년 차에 이제 첫 풀타임 시즌을 치르기는 했지만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예, 근데 그것과 비교하면 마이클 페닉스는 대학에서 이제 뭐 부상 등의 이유로 이제 6년이나 시간을 보내고 이제 프로에 좀 늦게 합류한 선수예요. 예, 그래서 만약에 커크 커즌스의 4년 계약을 다 기다렸다가 페닉스 주니어가 5년 차에 주전을 이어받게 되면 만 28세 시즌에 NFL 데뷔를 하는 나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예, 물론 뭐 꼭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음, 그만큼 지금 페닉스 주니어가 나이가 좀 차서 프로에 온 선수다. 예, 그래서 이런 점까지 감안하면 여러모로 패커스의 모델을 좀 펠컨스가 따라하기에는 네, 조금 무리가 있는 뭐 안 맞는 퍼즐을 좀 억지로 끼워 맞춘 네, 좀 그런 느낌이 좀 강하게 들고 그 이제 커즌스가 이 사실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전 팀 바이킹스는 이제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커즌스에 대한 배려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커즌스의 음,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3년 전에 이제 드래프트 3라운드에서 이제 캘렌 몬드를 바이킹스가 뽑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사실 3라운드라고 하면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지만 일단 당장은 주전 쿼터백의 경쟁자라고 보기보다는 뭐 백업 내지는 뭐 아주 장기적인 대체자 정도로 보는 게 맞겠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커즌스한테 미리 공유를 해줬다 그래요. 예. 그리고 사실 FA가 되는 이제 이번 오프 시즌에도 이제 우리는 좀 새로운 쿼터백을 뽑아야 될 것 같아라고 이제 커즌스한테 미리 좀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커즌스가 그렇다면 좀 이적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런 부분도 됐었다고 해요. 예, 그래서 뭐 사실 이게 뭐 다 비즈니스고 뭐 보험 약관처럼 뭐 사전 고지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이런 건 아닙니다. 예, 그런 음,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팀의 주전 쿼터백을 좀 대우하고 좀 존중해주는 뭐 소통 방식이라고 좀 봐야겠죠. 예. 그렇죠. 그런다고 본다면 커즌스가 지금은 좀 아직 펠컨스 유니폼을 입고 한 경기도 제대로 뛰지는 않았지만 나를 온전히 신뢰하는 것은 아니려나? 예,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시즌을 출발하게 되는 뭐 쓸데없는 부정적인 뭐 동기부여를 좀 심어준 것이 아닌가? 예,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방금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좋지 않은 방식의 동기부여죠. 예전에 이제 그 워싱턴 시절에 커크 커즌스가 남긴 명대사 있잖아요. You like that. 그거를 이제 펠컨스 구단을 향해서 퍼포먼스를 확 끌어올린 다음에 한 번쯤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음,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봤습니다. 음, 마이클 페닉스 주니어 선수를 뽑았으니까 이 마페조에 대한 소개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겠죠. 일단 이 선수는 이제 왼손잡이 쿼터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조금 이제 유니크한 특성이 있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를 몇 년간 백업으로 놔둔다고 해서 얼마나 또 팀의 선수들이 좀 혼란을 겪게 되지 않을까? 음, 예. 또 그런 생각도 조금 들어요. 예. 그래서 바로 이제 주전으로 뛰었던 이제 투아의 케이스와는 또 조금 다르지 않을까? 예, 라는 음, 생각도 좀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제 뭐 강한 어깨, 뭐 뒷볼을 정확하게 던질 줄 안다 이런 장점들, 그다음에 뭐 타이트한 윈도우에도 좀 과감하게 시도를 하는 좀 뭐 어그레시브함이 좀 뭐 돋보인다 이런 이제 좋은 평가들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즌스와 좀 비슷한 면도 있어요. 상대의 강한 압박이 들어왔을 때 좀 약점을 드러낸다. 예, 그리고 뭐 이렇게 발을 좀 주무기로 하는 쿼터백은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좀 포켓 패스에 좀 가깝고 그다음에 이제 원 스피드 스로어라는 이제 표현이 있던데 그러니까 이제 라인 드라이브로 패스를 던지는 것은 잘하지만 이 상황에 맞게 어떤 속도와 궤적을 좀 조절해야 하는 그러니까 뭐 카일러 머리라든가 패트릭 마홈스 같은 이제 쿼터백들이 잘하는 이제 그런 음, 것들은 좀 그러니까 응용하는 플레이에서는 좀 약점이 있다. 예, 이렇게 저는 좀 뭐 이해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은 좀 약점이 될 것 같고 앞서 이제 대학 생활을 6년이나 했다고 했는데 첫 1학년부터 이제 4학년까지 첫 4년이 모두 부상으로 풀타임 시즌을 치르지를 못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대학 생활이 좀 길어졌고 마지막 5년 차, 6년 차 때는 이제 큰 부상 없이 이제 잘 치르기는 했지만 어쨌든 부상 이력이 좀 뭐 많았던 선수다. 이런 부분들도 어쨌든 약간의 우려 포인트기는 하죠. 음. 이 선수가 이제 뭐 사실은 그래요. 앞서 이제 커즌스의 입장만 저희가 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 선수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팀에 새로 지명을 받아서 왔는데 내가 그래도 1라운드 픽이야. 그러면 그것도 이제 하위도 아니고 상위 라운드에서 뽑았으면 뭐 중간에 브리치 쿼터백을 두고 내가 2년 차에 데뷔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팀 같은 경우에는 바로 데뷔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 팀은 일단 내가 4년을 앉아 있어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팀인 거잖아요. 커즌스가 이제 임기를 다 채운다 그러면 계약 기간을 다 채워서 활동을 한다 그러면 최대 4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야 이거는 마이클 페닉스 주니어 입장에서도 굉장히 깝깝하죠. 아니, 나 뛰고 싶어서 왔는데 사실 이제 28살이면 웬만한 러닝백들 그 데뷔하고 은퇴하는 시기의 나이거든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물론 이제 평균으로 따지면 그거보다 더 빠르긴 하겠지만 웬만한 러닝백들 정말 장수하는 러닝백들 제외하고 나면 20대 후반이면 은퇴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나이에 데뷔를 해야 된다는 것, 이 선수에게도 굉장히 부담스럽죠. 음. 그러니까 멘탈 관리와 이제 동기부여를 잃지 않고 꾸준히 좀 뭐 훈련 시간에 자신을 성장시키고 뭐 언제든 실전에 나설 수 있다는 좀 준비를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 보여요. 근데 이번 이제 또 자료를 준비하면서 느낀 게 그런 면에서 참 조던 러브가 어떻게 보면 또 대단하다. 예, 조던 러브도 분명히 예, 비슷한 굉장히 좀 뭐 인내의 시간을 좀 보냈을 텐데 음, 풀타임 첫 시즌에 예상보다 훨씬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 참 이 선수도 어쨌든 이런 좀 답답한 상황에서 예, 끈질기게 자신을 이제 발전시키고 좀 준비를 해 왔다는 것이 좀 느껴져서 예, 다시 한번 좀 조던 러브에 대한 리스펙을 또 하게 되는 그런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것도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조던 러브가 보고 배웠던 선생님이 에런 로저스였었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커크 커즌스도 좋은 쿼터백이긴 합니다만, 이게 에런 로저스 유형의 이제 천재성을 갖고 있는 선수는 사실 아니니까 이 선수는 이제 성실함과 어떤 본인의 그 멘탈로 이제 현재까지의 커리어를 쌓아온 선수에 가깝기 때문에 어 글쎄요 누가 더 보고 배우기 좋은 선생님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뭐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페닉스가 보고 배울 커크 커즌스보다 조던 러브가 보고 배웠던 에런 로저스가 훨씬 더 좋은 선생님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마이클 페닉스 주니어가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건 맞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러닝백 쪽으로 이야기를 이제 넘어가 보면 뭐 지난 시즌에 이제 임팩트 있는 데뷔를 했었던 이제 비잔 로빈슨 그다음에 음, 좀 팀 내 역할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1인분은 이제 해낸 타일러 알지어 이 원투펀치가 이제 버티고 있기 때문에 뭐 펠컨스가 가장 뭐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는 뭐 포지션 그룹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음, 그러면서 사실 2021 시즌에 이제 펠컨스 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었던 이 코데럴 패터슨이 이제 좀 팀 내 역할이 많이 없어졌어요. 예, 음, 그러면서 아쉽게도 이제 FA 시장에서 스틸러스로 이적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좀 교통 정리가 된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큰 어떤 뭐 추가 영입은 없었는데 이 비잔 로빈슨에 대한 뭐 이야기를 하나만 더 전해드리면 펠컨스는 지금 이 크리스탄 맥카프리가 이제 리그 최고의 러닝백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러싱과 패싱, 이 리시빙 쪽에서 이제 모두 다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맥카프리인데 이 맥카프리를 이 비잔 로빈슨을 좀 롤모델로 설정을 하고 예, 로빈슨에게 더 창의적인 방식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공을 건네주는 거를 좀 연구하고 있다. 이제 음.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어떤 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패싱 게임에 참여하는 비중이 더 높아진다고 단순하게 뭐 요약하자면 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 커크 커즌스와 또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한번 좀 지켜보는 시즌이 되겠습니다. 네. 만약에 이 패스캐치 스킬이 성공적으로 장착만 된다라고 하면
비전 로빈슨은 안 그래도 잘하는 선수인데 여기서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좀 기대가 되네요. 음. 그리고 이제 리시버 쪽으로 넘어가 보면 사실 드레이크 런던 말고는 뭐 이렇다 할 자원들이 없었던 지난 시즌이었죠. 그래서 이제 펠컨스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의 투자가 있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기존의 주전 쿼터백이었던 데스몬드 리더 선수를 트레이드로 보내고 이제 애리조나에서 론데일 모 선수를 데리고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FA 시장에서는 이제 베어스 출신의 이 다넬 무니 선수를 3년 3,900만 달러 계약을 안겨주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스피드가 좋은 선수들을 좀 데려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기존에 좀 빅바디 리시버들에 좀 뭐 집중되어 있던 네, 그런 이제 라인업 구성에서 좀 탈피를 해서 밸런스를 갖춘 것 자체는 좀 긍정적인 신호로 좀 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음, 다만 다넬 무니 같은 경우에 이제 2021 시즌의 맹활약 이후에 최근 2년간에는 좀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질 못했어요. 그래서 과연 좀 얼마나 다시 좋았을 때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타이탄드 같은 경우는 이제 조누 스미스가 팀을 떠난 상황에서 이제 카일 피츠의 5년차 옵션을 실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카일 음. 피츠는 올해 그리고 이제 내년까지 이제 계약 관계를 일단 확정을 해놨고 카일 피츠를 뭐 1년 더 잡아둔 것은 좋지만 결국에는 이제 백업 타이탄드 쪽에 이렇다 할 자원들이 보이지 않는 것은 다소 좀 리스크라고 보여져요. 거기다가 지금 이제 그 카일 피츠가 뭐 지금도 타이트엔드 역할 그리고 이제 타이트엔드 역할 중에 하나가 또 이제 패스 캐치도 있잖아요. 이제 그걸 하는 선수들과 덜 하는 선수들로 좀 나뉘긴 합니다만 근데 펠컨스가 올해 이제 카일 피츠한테 와이드 리시버의 역할도 좀 맡기겠다라는 그런 이제 방안을 또 내놨습니다. 음. 그러니까 실제로 훈련 과정에서 카일 피츠를 타이트엔드 그다음에 와이드 리시버 두 가지 포지션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음, 이게 타이트엔드 자체가 원래도 패스를 받는 리시버 역할도 하는 거긴 하지만 어 약간은 좀 얘기가 다르다고 봐야겠죠. 그냥 단순히 공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포메이션 상에서 와이드 리시버의 움직임을 가져가는 역할을 또 맡기겠다라는 음,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냥 기존의 타이트엔드 쪽에서 뭐 공을 더 던져준다 이것과는 좀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카일 피츠가 이제 워낙 재능이 많은 선수기 때문에 예, 뭐 이런 좀 시도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 근데 이제 뭐 여기까지는 뭐 시도해 봄직한 변화라고 생각은 되지만 이런 부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만약에 카일 피츠가 이제 와이드 리시버 포지션에 이제 서는 스네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그럼 이제 누군가 타이트엔드 쪽에서 뭐 블로킹이든 아니면 이제 리시빙 옵션을 들어가 줘야 되는데 마땅한 좀 백업 자원이 보이질 않는다. 네, 음, 그리고 그 선수들이 뭐 블로킹은 뭐 준수하게 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리시버로서의 역할은 이제 거의 못하는 선수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음, 상대 입장에서 어, 이 백업 타이트엔드는 좀 배제를 하고 뭐 카일 피츠를 포함한 나머지 리시버들에게만 수비를 집중하자 이런 플랜을 짜오게 된다면 이것이 과연 이제 펠컨스의 전체적인 공격 전개나 뭐 흐름에 있어서 좋은 결과값을 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조금 예측 가능한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래서 펠컨스가 이런 부분들, 이런 좀 우려에 대해서도 어떤 답을 내놓을지도 한번 시즌 중에 지켜보겠습니다. 약간 좀 그런 느낌 아닐까요? 예전에 그 페이트리어츠가 그롱크가 있던 시절에 그롱크를 이제 아웃사이드에 세우고 이런 그 공격 전개를 했었던 적이 꽤 많았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어,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한데 글쎄요. 뭐 칼피츠가 좋은 선수긴 합니다만 그런크만큼의 어떤 그런 압도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인가? 글쎄요. 저는 이제 조금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음. 그리고 이제 오펜시브 라인으로 넘어가 보면 여기도 펠컨스가 꽤나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을 만한 네, 포지션이라고 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난 시즌에 주전 역할을 했었던 5명이 그대로 이제 다시 한번 호흡을 맞출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풋볼을 최근에 못 보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약간 좀 띄엄띄엄 보시는 분들은 펠컨스 오펜시브 라인 원래 좀 전통적으로 약한 포지션이 아니었느냐라고 이제 그런 이미지를 좀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음, 어쨌든 지금은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매체에서 나오는 오펜시브 라인 랭킹 같은 걸 보면 대부분 탑 10 안에 이 펠컨스의 이름을 올려놓고 있고 뭐 제가 한 6위 정도까지 평가하는 매체도 좀 봤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굉장히 지금 준수하고 뭐 준수하다는 표현은 좀 부족하겠죠. 예, 굉장히 뛰어난 오펜시브 라인이라고 뭐 설명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 특히 이 라이트 가드 크리스 린드스트롬 같은 경우는 지금 리그 최고의 가드 중 한 명으로 또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센터 이제 드류 델먼 같은 선수도 지난 시즌에 굉장히 비약적인 성장을 했다 이런 이제 평가들을 받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모로 좀 펠컨스가 믿고 맡길 수 있는 포지션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커크 커즌스가 사실 오라인의 역량에 좀 굉장히 뭐 영향을 좀 많이 받는 쿼터백이었기 때문에 예, 좋은 음. 오펜시브 라인 뒤에서는 커즌스도 훨씬 더 안정적이고 훨씬 더 좋은 경기력을 많이들 보여줘 왔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오펜시브 라인의 역할이 올해는 조금 더 커지겠다.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어, 공격 쪽을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 수비는 글쎄요. 어, 조금 고민이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원래는 지난 시즌에 팀에서 가장 많은 색을 기록했었던 이제 칼라이스 캠벨 그리고 이제 버드 듀프리 이 선수들이 지금 이제 캡 스페이스에 여유가 없어서 연장 계약을 못 안겨주고 이제 떠나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것까지는 어쩔 수 뭐 없었다고 할 수 있겠죠. 뭐 결국에는 뭐 팀 상황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이제 사정상 어쩔 수 없었는데 그러면 이제 뭔가 보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뭐 캡스페이스 여유는 없으니 뭐 대형 FA를 데려오기는 어렵고 음, 그렇다고 하면 결국에는 이 싸게 데려올 수 있는 드래프트 1라운드에서 그렇죠. 엣지 러셔를 왜 안 뽑았는지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후벼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결국 깔때기처럼 그 얘기가 또 흘러 들어가게 되는데 음, 좀 다시 한번 좀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뭐 결국에는 뭐 지금 칼라이스 캠벨 자리 같은 경우는 뭐 지난 시즌 3라운드에 뽑은 자크 해리슨, 그다음에 뭐 버드 듀프리 자리에는 뭐 로렌조 카터, 뭐 이런 이제 기존에 있었던 선수들이 뭐 주전으로 이제 이름을 올리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전임자들에 비해서는 좀 이름값도 떨어지고 뭐 결국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예측하는 단계에서는 결국 다운그레이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맞겠죠. 음, 그래서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세컨더리 쪽도 뭐 코너백 AJ 터렐이라던가 세이프티 제시 베이츠 이런 좀 뭐 핵심이 될 수 있을 만한 선수들은 있지만 결국 나머지 두 자리는 여전히 좀 뭐 프로 무대에서 검증이 되지 않은 뭐 이제 젊은 선수들로 좀 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 쪽에 뭐 꽤나 많은 변화, 그다음에 뭐 새로운 시도들이 있었다고 이제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던 거에 비해서는 수비는 사실 더 설명드릴 게 없어요. 그래서 주전급 FA 영입이 아예 없었다고 봐도 좀 무방한 그런 오프 시즌이었습니다. 네. 그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그 갈비가 나가고 최근 운동을 다시 시작을 했는데 그 헬스 밈 중에 그런 밈 있잖아요. 이제 그 공은 조상님이 들어주냐 음, 이런 밈이 있거든요. 그런 거 마냥 지금 이제 수비는 공격은 어쨌든 뭐 구색을 맞춰놨고 공격은 하는데 수비는 누가 하냐? 수비는 조상님이 해주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큼 지금 수비 쪽에서의 문제가 좀 취약하지 않나? 아,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음. 그러니까 뭐 결국에는 새로운 감독 라인 모리스가 일단 이제 디펜스 쪽 전문가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이제 코칭에 좀 많이 의존하는 뭐 음, 오프 시즌이었다. 네, 뭐 이제 내막은 모르겠지만 뭐 라인 모리스가 뭐 어떻게든 해볼 수 있습니다. 뭐 LA 램스에서도 뭐 정말 무명의 어린 선수들과도 뭐 어느 정도 했습니다. 뭐 이런 거를 어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오프 시즌의 뭐 투자라는 것이 이제 대부분 공격적으로 지금 많이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약했던 수비가 좀 더 약해진 느낌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시즌 중에 뭐 운영의 묘를 발휘해 가면서 좀 채워나갈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NFC 사우스 지구 전체의 어떤 뭐 클래스가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지구 우승 경쟁은 이제 충분히 할 수 있는 팀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래서 뭐 펠컨스가 뭐 조금 더 높은 순위로 좀 올라가기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결국에 뭐 플레이오프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네, 뭐 아주 높은 곳까지 올라가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예, 뭐 우승이라는 건 사실 뭐 강점이 잘 발휘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약점이 없는 팀인지도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펠컨스는 좀 분명한 약점이 있어 보이는 팀이다 라고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좀 더 덧붙이면, 어, 왜 펠컨스가 그 2016 시즌 이후에 계속해서 바닥을 맴돌았는지, 그런 부분을 이번 오프 시즌을 통해서 조금 엿볼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의사 결정 자체가 장기적인 어떤 관점에서 우리는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플랜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일단 코크 거즌스 매물로 나왔으니까 영입해. 어? 근데 1라운드에서 지금 마이클 페닉스 주니어가 남았어? 일단 지명해봐. 약간 이런 식으로 너무 그냥 그 충동적인 그런 의사결정들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안타깝고, 옛날 같았으면 제가 그러니까 거의 뭐 쌍욕에 가까운 욕들을 했을 텐데, 얼마나 이제 기력도 많지 않고, 특히 지금 저희 집에 에어컨이 고장 나서 다음 주 목요일에 그 수리 기사님이 오시기로 하셨는데, 제가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 힘이 없습니다. 화낼 힘도 없어서. 예. 펠컨스는 글쎄요. 이런 식의 의사결정을 하면 당장 이제 커즌스가 왔으니까 어느 정도의 좋은 성적이 날 수는 있겠지만, 계속해서 좀 뭐 커즌스가 만약 부상을 당한다든가 이런 사건들이 생겼을 때 이렇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는 좀 어려워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애틀랜타 펠컨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은 이제 뉴올리언스 세인츠죠. 다음 영상에서 뉴올리언스 세인츠에 대한 얘기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